수출이 증가하면 주가도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왜 수출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느냐. 우선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주식시장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 수출도 증가했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갔어요. 우리 수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매월 1일 날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에요.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 흐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십시오. 수익률 작년에 코스 30% 넘게 올랐거든요. 그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여러분.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수출과 주가, 특히 현재의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정말 유튜브 상에서 보니까 교수님이 정말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저 서영 씨가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댓글을 읽어보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던데 교수님이 아름답고 지능도 잘한다. 교수님이 팬이 정말 많으세요. 네. 정말 그 댓글 좀 보면서 네. 나중에 욕도 많이 하실 텐데 당장 제가 4월에 주식 살았는데 4월에 5월부터 안 오르면 저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그런데 정말 그 좋은 댓글 써주시고요. 네. 네, 그런 댓글 볼 때 뭐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자산 배분 측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네, 정말 다들 너무 따뜻하고 좋은 말씀들 많이 남겨주셔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수출과 주가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수출이랑 주가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좀 먼 개념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우리 코스피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를 다 모든 경제 변수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고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날에 수출이 얼마 됐는가 이게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관계수가 0.85나 된다는 건데요. 네. 0.85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0.85면은 85% 정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히 비례관계에 있을 때 상관계수가 1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0.85면은 1에 가까우니까 그러네요. 수출이 증가하면 주가도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수출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느냐? 그거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거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수출 비중이 44%였어요. 44%요? 네. 44%면 다른 나라들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일본은 한 15% 되고요. 옛날에 9% 됐다가 15%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15%? 네, 미국은 한 5%밖에 안 되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죠. 네. 그래서 우리 수출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이 늘어나고 주가도 오르고 돈이 많아지는 경제 성장 거네요. 올라가고. 네.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가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받아왔다면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이죠. 근데 주가가 정말 똑똑해가지고요. 네. 한 1개월 정도 수출에 선행해요. 미리 반영이 되는구나 또. 예,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은 정확히 분석해 보면은 때때로는 한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수출 잘 된다.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 안 된다.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주가 떨어지고요. 네. 우리 수출 증가율도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시장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합니다. 지나고 보면 똑똑해요. 주가가 오르면은 뒤에 가서 보면 왜 지금은 주가가 오르고 떨어진 이유를 모르는데 네. 지나고 보면 그래서 올랐구나. 이게 나중에 분석했을 때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건가요? 나중에 분석한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사실 미리 알아야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알기 위해서 네. 주가를 예측한 모델보다도 일평균 수출 금액을 예상하는 게 훨씬 더 예측 오차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1년 후까지 예측해가지고 그 방향을 보고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주가 그리고 수출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우선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주식시장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수출도 증가했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갔어요.
개 키우세요? 아니요, 안 키워요. 우리가 개 키우다가 보고 산책 나가면 개가 앞서가지고 개가 주가, 코스피, 일평균 수출 금액이 주인. 그런데 개가 주인이 너무 앞서갔었어요. 작년에는 40%는 앞서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개가 주인 지나치게 앞서가니까 네. 주인이 먹줄을 잡아당기든지 아니면 개 스스로 뒷걸음질을 쳐야 돼요. 아니면 주인이 굉장히 빨리 달리든지. 네, 결국에는 이 격차가 좋아져야 되죠.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한 20% 정도 개가 뒷걸음질한 거죠. 네, 그런데 수출은 증가했어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그럼 거의 비슷해졌겠는데요? 그래서 올 2월부터는 개가 이제 뒷걸음질 쳐가지고 주인 뒤로 가버렸어요. 수출 뒤로. 그래서 제가 2월부터는 지금부터는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네. 주식은 팔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저평가 영역에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출만 보면은 주가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5월 이후로 우리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5월 이후로 증가하는 거로 나와요. 증가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수치를 잘못해가지고 실수할까봐 지금 노트북 다 가져왔는데 네. 지난 2월달 일평균 수출 금액이 27억 6천만 달러였어요. 네. 예, 이거 역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월별로는. 예, 그런데 제가 4월에 측에 보니까 한 25억 4천만 달러. 조금 줄어드네요. 줄어들죠. 네. 이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많이 줄어든 예, 거군요. 하루에 2억 정도 줄어드니까 그러네요. 한 달 일하는 날짜 25일 잡으면 50억 달러가 줄어드는 거죠. 50억 달러요? 예, 이거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4월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월에 주가 떨어진다고 해놓고 뭐 2, 3월 올라버리니까 야 4월에 주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네가 4월에 주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메일을 받을 때는 좀 괴롭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5월에는 또 한 27억 달러 정도 증가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5월 이후에는 주가가 반등한다. 5월 이후로는 네, 반등. 그리고 일평균 수출 전망치에 따르면 뭐 9월, 12월 가면서 한 2,95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2,900까지 적정 주가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4월이 박스권 하단이고 박스권 상단이 뭐 2,900, 2,950일 정도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에 그 주식을 사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들을 계속 수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월 1일 날 4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 발표되면은 제가 이 모델에 전망한 수치하고 오차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차를 이제 반영해서 해가지고 다시 5월 전망을 거를 하죠. 전망하는 예. 거죠. 그래서 5월의 수치가 근데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데 이런 수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방향만 알아도 주식 투자를 잘할 수가 있는데 네.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이 수치들이 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매월 1일 날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에요. 왜요? 그렇게 우리가 IT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중국, 미국도 한 달 반 후에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빨리 발표. 매월 1일 날 지난달 통계를 발표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토요일, 일요일이어도 산업통상부 자문사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해요. 쉬지 않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높은 분한테 네. 물어봤어요. 이게 쉬는 날 발표하니까 네. 이걸 발표한 날은 저도 못 쉬어요. 이게 주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델에다 발표된 수치 넣어가지고 다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한 날 일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네. 저도 9시에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높은 분한테 왜 그 토요일, 일요일 일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들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요? 이 우리 주가가 이렇게 상관계수가 높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수출 보면요. 네. 미국으로 얼마 됐고 중국으로 얼마 됐고 아세안 국가 지역으로 얼마 됐고 이런 게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얼마 됐고 자동차 네. 조선 얼마 됐고 이 업종별로 다 나와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는 지표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 흐름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 잘 됐으면 미국 경제가 좋다. 중국으로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났으면 중국 경제가 좋다. 사실 이것 가지고 제가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해요. 제가 세계 성장축, 소비축이 네. 미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수출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20%가 넘었어요. 20%면 정말 높은 비중 아닌가요? 그런데
한때 12%까지 떨어졌다가요. 네. 최근에는 한 15% 안팎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라갈 것 같나요? 아니요.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중국 비중이 2000년에 10.7%에서 네. 한때 26% 넘고 지금도 25% 유지하고 많이 있습니다. 올랐네요.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세안 비중이에요. 아세안 비중이 한 11% 됐어요, 2000년에. 11%. 근데 올 3월까지 통계 보니까 무려 18.9%. 그러면 중국과 아세안의 비중이 정말 많이 높아졌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오.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은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식 투자할 때도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아세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특히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 투자하십시오. 몇 년 전부터 베트남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 기업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기업 투자하기는 좀 일러요. 네. 네, 저는 베트남 ETF에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작년에 베트남 주가가 30% 넘게 올랐거든요. 그거는 저는 사놓고 보지를 않습니다. 아,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우리 수출 보면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가 저 경제를 지금 40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 네.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이렇잖아요. 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네. 특히 젊은 인구가 많아야 돼요. 젊은 인구요. 예. 나이가 들면은 숙소사에 접어든다고 그러죠. 네. 예, 근데 서영 씨 같이 젊으면 어떻습니까? 뭐 소비도 하고 주식도 많이 사고. 많이 쓰죠. 네. 근데 그 아시아 쪽에서도 인구 구조가 제일 젊은 나라가 베트남, 인도예요. 베트남과 인도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할 기회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둘이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앞으로 심하게 싸울 거예요. 네, 지금 무역 전쟁하고 지금 기술 전쟁으로 갔습니다만은 잘못하면 금융 전쟁, 또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본 사람들은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저는 무력 전쟁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금융 전쟁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금융 전쟁. 네, 금융 전쟁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금융 전쟁이요? 네. 금융 전쟁 그 그레암 앨리슨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세게 부과하죠. 트럼프 때 부과했거든요. 중국도 맞대응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에다 관세를 더 세게 부과하면은 중국이 지금 미 국채를 한 1조 700억 달러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서로 협박을 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그걸 팔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팔아버리면 미국 경제가 미국 금리 휘청휘청해지는 거 일시적으로 폭등, 자산 가격 폭락, 네. 달러가치 폭락. 그러면은 또 미국이 완전히 대중 수입을 규제해 버린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중국이 뭐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 서영 씨가 돈이 미국 어떤 은행에 있다면은 그 은행에 들어가지고 중국이 미국 은행 들어가지고 서영 씨 계좌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서워요. 앨리슨 교수 시나리오인데. 네, 그 시나리오 제발 이뤄지지 않았으면 나중에 좋겠어요. 그런 그 미중 패권 네.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네.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하여튼 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가게는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중국 임금도 많이 올라버렸어요. 아, 저 많이 들었는데 중국에 원래 공장들이 많았는데 중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 많이 옮겨간다. 특히 이제 주변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로 많이 옮겨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 중국의 임금이 미국 임금의 한 30분의 1 정도 됐어요, 평균. 네. 근데 최근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올라버렸거든요. 임금도 많이 오르고 미국이 중국 규제하니까 세계적 기업들이 이제 중국으로 덜 들어가죠. 그게 베트남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인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력도 싸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인도 같은 데는 어려운 시기가 올수록 이럴 때는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베트남 ETF 사가지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가 있거든요. 네. 그거 진짜 한 2년 동안이에요. 거의 안 보고 그냥 가만 놔둬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베트남은 앞으로 괜찮을 거니까 그냥 예, 그렇습니다. 안 보고 놔둬도 걱정하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안 ETF겠네요. 본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 한 번씩 확인은 해줘야 얼마나 되죠. 올랐는가, 수익률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거는 한 번씩 보기는 보는데 네. 매매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사놓고. 예.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는 별로 많이 안 오를 거예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또 5년 내다 보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장기 투자하기에는 좋겠네요. 예. 근데 이런 거를 뭐로 보느냐. 지금 우리가 수출 이야기하다가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수출 보면은 네. 베트남 경제가 잘 되고 인도 경제가 잘 되고 아시아 경제가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수출과 주가가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고 예. 그리고 주가가 수출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수출을 예측을 하고 5월에는 좀 더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주가를 볼 때 네. 거시경제 변수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네. 일평균 수출금액, 다음 시간에 할 물가. 이 세 가지만 보면은 네.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안 사고 지금 더 7만 원에 훨씬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 서영 씨도 세 가지는 꼭 저 통계청에서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때마다 한번 꼭 한번 보세요. 네. 그 통계청에서는 그림까지 그려주거든요. 친절하네요. 순환변동치 다 그림까지 그려줘요. 네, 정말 중요한 정보여서 저도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물가에 관한 얘기도 해주시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물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죠. 요새 인플레 문제가 워낙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물가 때문에 지금 날리는 것들이 참 많아서 예. 네, 걱정이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꼭 물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출과 주가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얼마나 수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수출 비중이 44% 정도나 될 만큼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수출과 관련된 지표들은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경제 이야기 계획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